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를 보면서도 저 정작 내 통장 잔고나 지갑이랑 직결되는 정보는 무심코 넘기기 쉽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스크롤만 휙 내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번 심층 탐구에서는 여러분이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숨은 돈, 그리고 새롭게 생겨난 권리에 대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볼까요?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긴 한데 그 안에서 진짜 내 자산을 지키는 지식을 골라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가 바로 우리의 지갑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최신 금융 그리고 보험 뉴스 10가지입니다. 오늘 분석할 자료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권리의 발견. 아는 만큼 보이고 그 아는 만큼 보험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내 몫을 챙길 수 있잖아요. 진짜 격하게 공감합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내 돈과 직결된 보상 뉴스부터 시작해서 가입이나 해지할 때 필수 팁, 법률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신 AI 업계 동향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네, 특히 보상 기준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 여러분이 당장 실질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지 촘촘하게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시급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상금 이슈입니다. 최근에 그 뇌하수체 선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법원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동안 보험사들이 이걸 단순한 양성종양으로 보고 암보험금 지급을 깐깐하게 거절해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법원이 세계보건기구, 즉 WHO의 최신 지침을 수용해서 이걸 암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판결이 단순히 환자 한 명의 승소가 아니라 보험업계 전체의 보상 기준 자체를 뒤흔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약관이 바뀐 건가요? 보험약관을 보면 그 약관상 악성신생물이라는 엄청 복잡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 말이 너무 어려워요. 쉽게 풀자면 보험사가 암으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국내 기준만 들이밀면서 뇌하수체 선종은 암이 아니라고 버텼는데 법원이 국제 기준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예전에 이미 수술을 받고 진단비를 청구했다가 이거 양성이라 안 됩니다 하고 거절당했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뉴스를 첫 번째로 다루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보험사가 이번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진짜요? 그 말은 즉? 과거에 거절당하셨던 환자분들도 다시 서류를 챙겨서 암 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와,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숨은 돈을 다시 찾을 길이 열린 거네요. 당장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옛날 진단서부터 꺼내서 다시 떼어보고 청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모르면 그냥 날리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건강과 직결된 또 다른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장질환 관련인데요. 그 평소 화장실에서 소변 볼 때 거품이 유독 많이 섞여 나오는 단백뇨 증상 말씀이시죠? 네,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기 쉬운데 이게 만성 신장병의 위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최근에 이 치료제의 보험 혜택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전에는 막 당뇨병이 있는 중증 환자한테만 혜택이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맞습니다. 신장질환이 무서운 게 치료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책 변화로 당뇨병이 없는 일반 만성 신장병 환자들에게까지 폭넓게 보험급여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한 달에 수십만 원씩 깨지던 약값이 건강보험 울타리 안으로 쏙 들어오면서 몇만 원 수준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족쇄가 확 풀리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약값 부담이 줄었다고 해서 약만 믿고 방심하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병 자체가 가벼워진 건 결코 아니거든요. 약물 치료의 효율을 진짜 끌어올리려면 반드시 생활습관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식단 관리가 필수라는 말씀이시죠. 네, 만성 신장병의 가장 큰 적이 나트륨 통제 실패입니다. 저염식 식단을 철저히 유지하셔야 이번 혜택이 진짜 여러분의 건강 수명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려면 일상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네요. 자, 건강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노후 퇴직연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증시가 꿈틀거리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퇴직연금을 확정 기여형, 즉 DC형으로 전환하려는 분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요? 네, 증시가 상승장을 탈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긴 한데로 조급하게 갈아타실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주식이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 막 바꾸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DC형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투자 상품을 고르는 거라서 세 가지 함정을 꼭 피하셔야 합니다. 첫째, 투자형 상품들의 장기 수익률을 엄청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작년에 반짝 좋았던 거 말고 5년, 10년 버틴 걸 봐야 합니다. 운용 보수라고 우아하게 포장하지만 결국 우리가 금융회사에 떼이는 수수료잖아요. 맞습니다. 1% 남짓 떼이는 게 뭐가 중요할까 싶지만 퇴직연금처럼 20년, 30년 굴러가는 돈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복리 효과 때문이죠. 네, 1억 원을 연평균 5%로 20년 굴린다고 쳐보죠. 매년 수수료 1% 떼이는 거랑 0.5% 떼이는 거 20년 뒤 최종 수령액에서 수천만 원이 차이 납니다. 내 노후자금 몇 년치가 그냥 금융회사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래서 DC형으로 전환할 때는 수수료가 싼 ETF 위주로 포트포리오를 구성해주는 곳을 고르는 게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복리의 마법이 수수료에서는 복리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자, 복리하니까 떠오르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식습관이 쌓여서 만드는 건강의 복리 효과입니다. 요즘 20, 30대 사이에서 두쫀쿠라는 게 엄청 유행이더라고요. 두껍고 쫀득한 쿠키 말씀하시는 거죠? 네, 틱톡이나 인스타 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혈당 치솟게 만드는 고당 고열량 디저트 열풍인데 이게 지난 5년간 청년층의 고혈압이나 심내혈관 질환을 급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요? 이걸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젊은 세대의 이런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나중에 얼마나 거대한 의료비 청구서로 돌아올지 보여주는 아주 뚜렷한 경고장입니다. 심내혈관 질환은 한 번으로 안 끝나잖아요. 입원도 길어지고. 맞아요. 고가의 시술에 기나긴 재활까지 가죠.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아 전액 내 돈으로 내야 하는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한창 돈을 모아야 할 시기에 가계 재정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죠. 달콤한 쿠키 하나 먹는 소소한 행복이 나중에 수천만 원짜리 청구서가 된다니 섬뜩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험업계에서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맞춤형 상품을 낸다고 들었어요. 대표적으로 악사 올인원 종합보험 같은 게 주목받던데 기존 보험이랑 뭐가 다른가요? 예전에는 암이나 뇌, 심장질환을 다 따로 가입해서 보장이 엄청 파편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악사 올인원 종합보험 같은 최근 상품들은 진단비부터 수술비, 입원 일당, 퇴원 후 재활 치료비까지 그냥 하나의 패키지로 확 묶어버립니다. 질병 때문에 일 못해서 생기는 생계비 리스크까지 한 번에 방어해주는 거군요. 디저트 유행이 보험의 진화 방향을 바꾼 셈이네요. 식습관 고치는 게 먼저겠지만 그게 마음처럼 안 된다면 이런 포괄적인 보험으로 최소한의 방패는 만들어둬야죠. 방패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혜택을 챙길 수 있는 교차점 이야기도 해볼게요. 최근에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주주를 결정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금융주 인기가 엄청납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보험사들이 내놓은 헬스테크 보험이에요. 아니 걷기만 해도 내 보험료를 깎아준다고요? 네,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 연동해서 하루 목표 걸음 채우면 다음 달 보험료를 5에서 10%까지 할인해 줍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운동해서 좋고 돈 굳어서 좋은데 보험사도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당연하죠. 고객이 꾸준히 걸어서 건강해지면 나중에 보험사가 내어줘야 할 막대한 수술비나 입원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거든요. 철저한 손해율 관리 차원의 투자입니다. 와, 윈윈이네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고배당 금융주 챙기면서 동시에 이런 헬스테크 혁신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는 전략도 아주 날카롭겠습니다. 저도 당장 만보기 켜야겠어요. 거기에 보탬이 될 정책 소식도 하나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튼튼머니라는 제도를 시행하는데요. 튼튼머니요? 걷기 혜택의 확장판 같은 건가요? 비슷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면 500포인트를 주고 1인당 1년에 최대 5만 포인트까지 쌓을 수 있는 국가 공인 시스템입니다. 1년에 5만 원을 나라에서 준다는 건데 설마 체육관에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이 제도의 진짜 장점은 범용성이에요. 전국 8만 6천여 개 병원, 약국에서 현금처럼 결제할 수 있고요. 심지어 매달 내는 개인보험료 결제에도 쓸 수 있게 시스템을 연동하고 있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운동에서 받은 포인트로 약값도 내고 실비보험료도 내다니 확실한 재테크 아닙니까? 3월 말에 전용 앱 출시된다고 하니까 청취자 여러분 달력에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상 꿀팁 챙겼으니 이번엔 시야를 확 넓혀서 거시경제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련 뉴스인데 이거 세계 경제 파장이 엄청나겠어요.
미국 대법원 판결 이후에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5% 글로벌 대한 관세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네, 특정 국가를 콕 집은 게 아니라 전 세계 일괄 적용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체계에서 이런 장벽이 세워지면 당장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한국 경제는 비상일 수밖에 없죠. 부품 수출에서 해외에서 조립해 미국 들어가는 그 복잡한 경로마다 15%씩 다 얹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각 긴급 합동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 대책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요? 일단 기존에 계획했던 대미 투자 스케줄은 변함없이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관세 장벽을 우회하려면 결국 현지 생산 거점 확보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니까요. 그렇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 당분간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졌다는 이 팩트 자체를 객관적으로 인지하시고 변동성에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환율이나 기업 실적 지표들이 요동칠 수 있으니까 꽉 잡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데도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엄청 파격적인 전망이 나왔어요. 금융자산 30억 이상 굴리는 슈퍼리치들이 전체 자산 중 주식 비중을 무려 80%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공격적이네요. 게다가 노무라 금융투자는 코스피가 상반기 내에 8,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베팅하는 걸까요? 단순히 희망 회로를 돌린 게 아닙니다. 원문 전료를 보면 거버넌스 규범 강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알기 쉽게 기업들의 투명한 경영 구조 개선을 의미합니다. 아,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회수 움직임이요? 맞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돈은 잘 벌어도 배당을 짜게 주거나 불투명한 결정이 많았는데 최근 행동주의 펀드 압박이나 제도 개선 때문에 강제로라도 체질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 흐름에 외국계 자본과 슈퍼리치들이 점수를 준 겁니다. 기업이 번 돈을 주주랑 정당하게 나누는 구조적 변화가 핵심이군요. 그렇다면 우리 일반 투자자들도 삼성전자나 KI 같은 개별 종목 담을 때 영업 이익만 볼 게 아니네요. 그럼요. 이사회가 투명하게 돌아가는지, 배당률은 계속 높이는지 필수적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투명한 기업일수록 하락장에선 덜 빠지고 상승장에선 더 탄력을 받으니까요. 진짜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영역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인공지능, AI와 보험업계의 결합입니다. DB손해보험, 신한라이프 같은 대형사들이 가입부터 보상심사까지 전 과정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보험사들이 핵심 업무를 AI에 맡겼다는 건 기술적 신뢰도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DB손해보험은 고객이 사진 올리면 AI가 즉각 손해액 산출해서 보상금까지 바로 지급하고요. 와, 빠르네요. 신한라이프는요? 신한라이프는 생성형 AI가 수천 가지 약관을 순식간에 분석해서 고객 생애주기에 딱 맞는 설계를 제안하는 시스템을 내놨습니다. 당장 콜센터 대기 음악 수십 분씩 안 들어도 된다는 게 소비자 입장에선 최고네요. 시간 절약은 확실하죠. 그런데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제가 만약 아주 복잡한 다중 출돌 사고가 났어요? 과연 저 AI가 제 소중한 보험금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심사할 수 있을까요? AI가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는 환각현상도 있잖아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기업들이 앞다투어 AI를 도입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환각현상으로 인한 오작동이나 저작권 침해 같은 새로운 위험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사고를 치는군요. 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이런 리스크를 방어해주는 생성형 AI 전용 보험 논의가 업계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AI가 친 사고를 수습하는 전용 보험이라니 약간 매트릭스 같기도 하고요. 피해 규모 산정하기도 엄청 까다로울 텐데요? 맞아요. 그래서 국내 보험연구원의 조언이 현실적입니다. 당장 인명피해나 천문학적인 배상보다는 AI가 작성한 계약서의 법적 분쟁 오류처럼 확률과 피해 규모를 숫자로 예측하기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실패를 대비하는 금형의 그물망도 함께 진화해야 하는군요. 자, 어느덧 오늘 준비한 10가지 심층 탐구를 모두 마쳤습니다. 뇌하수치 선종 진단금 청구라는 권리 회복부터 튼튼버니 포인트로 병원비 내는 법, 트럼프발 관세의 파장, 그리고 AI가 보험금 심사하는 미래까지 다뤘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룰의 변호를 깨뜨려 본다면 이 정보들은 여러분의 통장을 불려주는 무기가 됩니다. 아는 만큼 내 지갑을 단단하게 잠그고 받을 돈은 확실히 챙길 수 있습니다. 든든한 무기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곱씹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일상부터 투자, 심사까지 AI가 침투하는 시대잖아요. 만약 보험사 AI가 오류를 일으켜서 여러분이 받아야 할 소중한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거절한다면 어떨까요? 그 책임은 오류를 낸 AI 자체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비용 절감을 위해 AI 전용 보험까지 설계하며 도입을 강행한 거대 보험사에게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AI의 판정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소비자에게 돌아갈까요? 여러분의 지갑을 지킬 진짜 방패는 무엇일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통장을 깨워줄 유익한 자료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